자, 요 문제 보면은 이제 고의 문제인데, 요 문제는 좀 잘 봐야 되거든요. 보시면 알파가 지금 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 있죠. 그 다음에 베타도 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3, 4분면이나 4, 4분면 각일 텐데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가 같다고 해놨거든요. 이거 좀 잘 봐야 돼. 이거 그냥 평소에 보던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건 이런 거야. 사인 알파가 코사인 알파랑 똑같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래프상으로 어떤 의미예요?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랑 뭐 한다는 거? 네, 만난다는 거. 교점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왜냐면 x 자리에 똑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사인 알파랑 예를 들어서 사인 베타랑 같다고 쳐봐.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인 그래프 하나에서 y 값이 똑같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가 알파, 예를 들면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다고요. 근데 이 문제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인이지. 근데 여기 코사인이야. 근데 여기 알파고 근데 여기 베타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황당한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인이랑 코사인을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각도 다른데 y 값이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거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 테니까 그리고 나면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거를 요 생각을 하는 것까지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자, 그럼 선생님이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자, 보통 사인이랑 코사인을 같이 그리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를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사인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그리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음, 이렇게 그리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되세요? 자, 그러면 다른 데 지우고 여기만 이렇게 싹 볼게. 자, 왼쪽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이게 좀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여기만 지금 보시겠습니다. 자, 빨간색은 누구 그래프? 사인 그래프. 파란색은 누구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인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 자, 이게 뭘 위한 거냐면 잘 봐봐. 우리가 뭘 푼다고요? 사인 알파는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는 사인 베타였나? 뭐 상관은 없는데 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사인 알파는 코사인 베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거 두 개의 y 값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알파랑 베타가 지금 서로 같다고 했니? 서로 다르다고 했니? 그런 얘기는 없니? 그런 얘기 없죠. 근데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을 수도 물론 있겠죠. 언제? 우리가 지금 요 노란색이 K라고 했을 때, 지금 대답 잘했는데, 요 K 자체가 어디 있을 때, 여기 딱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때는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라고 했는데, 이것의 각각의 범위만 줬지. 그리고 이거 알파랑 베타가 서로 같다, 붙다 이렇게 얘기가 없기 때문에, K가 여기서 어디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쯤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사인에다가 얼마를 넣은 값과 코사인에 얼마를 넣은 값이 둘 다 K로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사인에다 넣은 그 알파라는 값은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코사인에서 넣은 베타라는 값은 여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요렇게 두 개가 같다면요. 이 경우에는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갔을 때 얘와 얘의 중점이 여기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알아내고 있는 중인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사인의 어떤 특정 각과 코사인의 어떤 특정 각을 대입했을 때 그거의 y 값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올라갔을 당시에 얘네들의 관계성을 보자는 거야. 관계성을. 네. 이거 두 개가 이렇게 같다고 돼 있을 때 그거의 관계성, 교점 사이의 관계성을 보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약에 K를 여기다 놨을 때 알파의 후보를 여기라고 노란색 점이라고 하면
그죠? 베타의 후보는 무조건 요점일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될 거라고. 그러면 두 개의 y 값이 같아지니까. 그런데 k가 만약에 여기서 조금 내려가도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니까 관계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관계성이 유지가 되냐?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같다면 그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바로 여기다, 여기. 네. 이해되시죠? 지금 봐봐. 여기서 만약에 K가 조금 더 내려가도 중점이 유지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케이스 1이야. 이런 식으로 요쪽과 요쪽에서 이렇게 각이 두 개가 형성돼서 높이가 같은 경우. 그러면 이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값이 선생님이 지금 요 까만색으로 표현한 요 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선의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파이 기준으로 4분의 파이만큼 더 가니까 4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로? 2분의 5파이로 고정됐어. 이해되시죠? 네. 어. 자, 그런데 알파가 지금 현재 K선이 이렇게 있을 때 알파가 꼭 여기 있으라는 법이 있니? 저기, 요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위치 관계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노란색은 이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좀 내려가면요. 그렇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내려갔다고 해봅시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간격은 어떠니? 똑같, 똑같죠. 얼마만큼 차이 난다고 배웠어? 이분,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관계라고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K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사인에 대응되는 요 값이 알파고 코사인에 대응되는 요 값이 베타기 때문에 이때는 자, 이게 첫 번째 위치 관계였다면 두 번째 위치 관계는 베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것이 알파다. 요런 관계가 성립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에서 요렇게 관계를 줬다는 것은요. 지금 여기 있는 요 1번이나 2번 관계 중에 하나다라고 준 거예요. 파이부터 2파이까지라고 줬으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논리를 끌고 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까다로웠다는 거야. 왜냐하면 함수도 달라, 각도 달라. 그러면은 뭔지 어떻게 알아? 일반성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겨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돼. 그러면 기억은 출제 하시는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낸 것 같냐면 혹시나 요거 하나만 가지고 파악했다면 걸려라라는 생각으로 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5파이라고 해봐. 그러면 사인에다가 기억 판단해 보면 사인에다가 2분의 5파이를 넣은 그 학생은 여기다 1이라고 했겠지. 아, 그래서 맞다라고 했을지도 모른다고. 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여기가 K라고 했을 때 요각 더하기 요각이 2분의 파이든 2분의 5파이든 2분의 9파이든 이렇게 1 값을 갖게 되는 각이라고 보장을 누가 하겠어요? 계속 변화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기억은 고정할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는 거야. 꽤 까다롭죠. 예, 꽤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설명을 해주겠다고 한 거야. 자, 그러면 니은은 그럼 무슨 말이냐? 역시 요 두 개의 각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네. 요 두 개 가게 위치 관계. 그러면 1번 케이스든 2번 케이스든, 자, 여기는 요 1번 케이스든, 여기는 요 2번 케이스든, 여기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니은이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여기서 요것 때문에 왠지 긴 일이 다 틀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맞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니은 한번 봅시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5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케이스에서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게,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요,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뭐 아니면 알파는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 이렇게 써도 되겠죠.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를 니은에다 적용을 해보면 베타 자리에다가 2분의 5파이 빼기 알파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 각변환이 되겠지. 어,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 그대로 두고요. 코사인 제곱 베타는 코사인 베타의 전체 제곱이니까 요 속에 있는 거 각변환 먼저 시키면 코사인에 베타 대신에 얼마? 2분의 5파이 빼기 알파니까 홀수니까 코사인이 뭐로 바뀌고 사인으로 바뀌고 뒤에 뭐가 와요? 알파가 오겠지. 음,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나서 2분의 파이만큼 갖다가 뒤로 빠꾸 하니까 이건 1사분면 각이고 1사분면에서 코사인 플러스니까 얘는 그대로 플러스 사인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제곱이라서 상관없긴 하지만. 그러면 그걸 제곱하게 되면 얼마?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니까 우와. 그래서 당연히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래 것도 그러니까 아래 것도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래 것도 같은 논리로 코사인 제곱 알파는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럼 요거는 이제 요것도 똑같이 넣는 거지. 그러면 코사인에 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빼기 알파의 제곱. 이게 코사인 제곱 베타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게 홀수잖아요. 네. 그럼 코사인이 뭐로 바뀌고 사인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알파라도 그냥 알파로 오겠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그 어쨌든 각이 알맹이가 오니까. 그다음에 얘는 뒤로 이만큼 갔다가 그다음에 요만큼 더 가는 거죠. 그쵸? 더 가는 거. 마이너스 아, 2분의 네. 파이에서 알파만큼 더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음수인데 어차피 제곱이죠. 네. 그러니까 사인 제곱이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둘 중에 하나는 삐꾸 날 것 같았는데, 둘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디귿은 딱 봐도 아닌 느낌이 풀풀 나죠. 자, 왜 풀풀 나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베타를 요거 둘 중에 하나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네. 자, 이거는 홀수니까,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뭐?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홀수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탄젠트 알파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고 지금 1사분면각에서 얘는 뭐니까? 플러스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 분의 1이 항상 1일 수밖에 없냐? 항상 그럴 수밖에 없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렇겠습니까? 아니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K가 뭔 줄 알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K가 움직이면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얘도 얼마든지 값이 유동적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얘가 1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하겠지. 탄젠 1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은 1 이렇게 놓고, 양쪽에다가 x를 곱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1은 x 이렇게 될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b제곱 빼기 4ac가 얼마예요? 음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실수가 안 나오겠네요. 그럼 어차피 이거는 아예 안 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반적인 해설지에서는 그냥 발레를 찾아놨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발레를 그냥 막 찾아? 안 그래요? 그쵸? 문제를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이상 발레 찾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본질적으로 이게 뭘 물어보고 싶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안 됩니다. 무조건 니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맞다. 이게 맞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샘플을 찾는 게 오히려 더 희귀하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는 2번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